지난 6월 태어난 한국 호랑이 5남매가 오늘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5남매가 한꺼번에 태어난 건 세계적으로도 무척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옷은 위장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장용으로 어디 들어가도 보호색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옷을 입고 오늘 조금 다른 분들을 만나는 게 좀 자신이 많이 없어요. 뭔가 좀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딱 이 옷은 단풍 축제 행사 MC 보면 깔끔하죠. 특히 이것을 쌍으로 맞춰 입는 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오셨어요? 아유, 오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호랑이해의 주인공, 올해 6월 태어난 한국 호랑이 오둥이를 돌보는 호랑이 아빠 김수원 씨, 그리고 호랑이 엄마 이지연 사육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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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준비한 저희가 게 좀 있거든요. 준비한 게 아, 있는데 예. 어떻게 서서 할까요? 아니면 편하게 하세요. 원래 제일 편하신 대로. 자, 둘, 셋.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아유, 아유. 저는 사육사 김수원입니다. 저는 사육사 이지연입니다. 네. 네. 뭐라고 하신 거죠? 아름다운? 저기 우리나라 강산. 아니 그 두 분은 사육사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저는 20년. 저 15년. 15년. 네. 아니 두 분만 호랑이를 담당하고 계신 겁니까? 한 분 한 명 더 있어요. 한 분 더 계세요? 예, 예. 저희는 1년 365일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교대로 2인 1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2인 1조로. 예,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벌써 2년 됐네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에 가가지고 판다 할아버지 우리 그 강철원 사육사님을 만났는데 애기 판다가 처음 왔을 때 받으신 분이 강철원 사육사님 아니십니까? 예, 제가 중국에 가서 맞아. 미리 판다랑 친해진 다음에 데리고 왔죠. 예, 뉴스를 보시다가 판다가 번식이 됐다 그러면 네. 강철원 사육사가 사고를 쳤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일 내셨구나. 뭔가 제가 사고 친 건 아니고 아이바오 러바오가 사고를 쳤구나. 그 이후에 이제 아기 판다 푸바오 예, 예. 도 태어나고 잘 지내시죠? 그럼요. 사육사님도 잘 지내시고. 그럼요. 이게 사실 6월에서 F밴드에서 그 한국 호랑이 건곤이가 자연 번식으로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 이게 얼마 만에 태어난 겁니까? 사실 20년도 2월에 처음에 이제 오둥이 말고 두 남매가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자연 번식으로서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자연 번식이 그만큼 힘든 거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왜 힘들어요, 그게? 고양이과는 이제 단독 생활하는 친구들이라서 정말 예민한 그런 친구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새끼를 키우지 않거나 아니면 최악은 불어서 없앨 수도 있겠죠. 진짜요? 고양이 키우신 분들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자연 번식을 성공한다는 건 그만큼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또 그런 환경을 잘 만들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되는 거죠. 네. 자랑하려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저희 사육사들이 그만큼 우리가 노력했다. 그만큼 자연과 흡사하게, 네. 자연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죠. 우리가 서식지 관리를 잘했다.
그럼 지금 이제 태어난 지 한 5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6월 27일 날. 지금 크기가 어때요? 한 5개월 정도 되면? 지금 마지막으로 검진을 했었을 때 그때 체중이 이제 20kg. 20kg 정도 태어날 때는 1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벌써. 예, 한 20배가 먼저 커버렸어요. 그 우리 한국 호랑이 오둥이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 인사 때 아름다운. 할까요?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둘, 셋.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예,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네. 아름이, 맞습니다. 다운이, 우리 나라. 나라. 아, 그럼 네. 이게 성별은 어떻게 돼요? 성별은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가 아들, 셋째가 또 딸, 넷째가 아들, 막내가 또 딸. 야 신기하네. 네. 딸 아들 네, 딸 맞아요. 아들 딸이네요. 네.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호랑이를 어떻게 또 구분을 할까 이게 많이 보시니까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다 이게 저희가 보기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또 다릅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옷을 똑같은 단풍 네. 옷을 입으셨잖아요. 입었죠. 이게 다 똑같이 하진 않았을까? 여기는 이쪽에 있고 여기는 이쪽 단풍이 또 다르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옷이 얘네들은 오늘 호랑이 무늬가 다 틀려요. 아 무늬가 이게 지문 있잖아요, 사람은. 얘네는 줄무늬가 다 다른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줄무늬가 조금 다른 거 보이세요?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요 줄무늬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 거기 또 줄무늬가 다르고. 해외 다큐를 봤는데 오랫동안 키우던 호랑이를 야생으로 보내고 몇 년 지나서 간 거예요, 그거. 알아봤죠 그 호랑이가. 근데 호랑이가 달려와서 안기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인공 포유를 한 개체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을 잘 따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연 번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야생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가면은 네, 자신은 잘못하면 없어요. 네. 네. 잡아먹겠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연 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야생성이 살아있다. 야생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가와서 이렇게 하길래 안기는 줄 알았더니 내 얼굴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겠구나. 네. 조셉 조심해. 네. 야생성이 살아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하다거나. 예, 조금은 알 수 있죠. 제일 기억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화내는 그런 소리고. 이제 무섭거나 이랬을 때 칵 하는. 그럼 무서운 거예요. 네, 걔네들도 이제 무섭거나 위협을 느낀다. 경계하는 그런 소리가 있고. 또 이제 반기는 소리는 아우. 아웅. 네. 있고 아웅. 또 뭐 그리고 투르스텐이라고 하는 이런 건데 것도 호감을 하는 게 표시하는. 그게 호감이에요. 네. 예. Guess who's cuddled up in the den? Hi, buddy. Hi, Zion. Hi.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건데 호랑이들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절을 좀 제일 좋아하나요? 우리 이제 한국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이기 때문에 딱 들어봐도 이제 겨울. 그 맞습니다. 겨울을 좋아해요? 네, 추위를 더 잘 견디고 오히려 여름을 더 힘들어하고. 네, 이게 두꺼워서 그런가, 가죽이? 그렇죠. 이 친구도 털이 더 훨씬 더 다른 호랑이보다 길기 때문에 벵갈 호랑이도 있고 그죠? 그렇죠. 벵갈 호랑이도 있고 시베리아 호랑이도 있고. 예, 그렇게 있고 뭐 스마트라 호랑이. 스마트라 호랑이. 네. 중국 호랑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조금 크기도 크고 그게 이제 시베리아죠. 시베리아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가 제일 커요. 수컷이 훨씬 크거든요. 한 250kg에서 300kg까지도 나가잖아요. 진짜 집채만한 호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조세 그만해. 아니 이제 궁금하니까 진짜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물론 정신 차리면 뭐 요단강 쪽에 있겠죠. 근데
진짜 만약에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만 호랑이를 마주쳤다. 네. 곰을 마주치면 죽은 척을 해라. 이런 것처럼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뭐예요? 있어요? 뭐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보다 빠르면 살 수 있어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상 네, 빠르면? 그 얘기 하시. 네. 사실은 없어요. 사람보다 달리기가 훨씬 빠르죠. 나무도 잘 타죠. 물도 좋아하죠. 하기 때문에 어디를 도망가도 나무도 네. 잘 타요? 네. 나무를 굉장히 잘 발톱으로 이렇게 탑니다. 호랑이들도 자기보다 크면은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움찔할 수 있는 거죠. 큰 이제 몽둥이나 이런 큰 물체를 가지고 크게 이렇게 흔들어주면 조금 이렇게 움찔할 때 그때 이제 기회를 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데 뭐 방법이 우리가 없어요. 일상생활에 호랑이를 네. 볼 일이 없죠, 그렇죠? 그왜그 대신에 질문을 해? 학교에 호랑이 선생님들은 계셨는데 그만해요. 호랑이 선생님 계셨어요. 아. 진짜 무서운데. 엄마 호랑이가 오둥이를 직접 돌본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호랑이 육아를 어떻게 합니까? 엄마 호랑이가 주로 이제 육아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아빠 호랑이는 짝짓기가 끝나면 이제 자기 구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네. 아 그러면 네. 육아는 오롯이 그냥 그쵸. 엄마 호랑이가? 호랑이가 맡아서 독방 육아라고 그러죠. 아, 엄마가 그럼 다 키워요. 예. 수컷 호랑이는 전혀 안 해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가끔 가다가 아빠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못 가게 돼 있어요. 누가 못 가요? 아기가 아빠한테 왜요?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아빠는 자기의 본능에 충실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는 엄마가 기르기 때문에 네. 이 둘이 만나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가족인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뭐 사랑을 나누고 네. 그렇게 떠나요? 네, 떠나요. 이거 너무 슬픈데 호랑이. 아 조셉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거는 뭐 아니 그냥 그 산속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구역이 다 있어서. 야 생이별이네. 네. 우리 건곤이라는 엄마가 그래도 한정된 저희가 공간이긴 하지만 다 가르치거든요, 육아를. 야생에서도 이제 엄마가 가르치듯이 저희가 물가가 있는데 깊은 데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목을 물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고. 꺼내온다던가 관람객이 있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관람객 쪽으로 너무 가까이 네, 가지 말아라. 아직 너네가 이제 위험하니 야. 좀 더 엄마가 오케이를 해주면 그때는 이제 막 가까이까지도 오고 그렇습니다. 호랑이 이빨로 무는 건데 아기들 다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안 물지. 송곳니를 아, 이렇게 찍지 않지. 이렇게 하면 아이. 아 진짜 이렇게 그럼, 물어요? 그럼. 이 송곳니하고 어금니와의 그 사이에 좀 약간 간격이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애들을 이제 집어넣어. 양 싼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커지면 못 옮겨요. 너무 무거워지면 네. 왜냐하면 힘을 꽉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아, 가벼울 때는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20kg까지 되고 나서부터는 질질 무는- 끌려요 이렇게. 네, 무는 너무 경우가 좀 커서. 건곤이라는 친구가 되게 좀 신기한 게 놀아줄 때도 발톱을 세우질 않아요. 네, 그 보드라운 발로만 이렇게. 아 네. 이게 발톱을 세우지 않아. 다칠까봐 아이들. 이쁘다고 예, 그렇게 5마리를 다. 아 이게 발바닥으로 그냥. 아우 그렇게. 참. 좀.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사육사님들이 오늘은 이제 호랑이의 엄마 아빠랑 나오셨잖아요. 그럼 계속 호랑이만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돌아가면서도 이렇게 타이거 베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역을 다 맡고 있어요. 아. 네, 조류도 있고 펭귄도 있고요. 네. 펭귄도 있고 펭귄도 있고, 물범이나 물범도 바다사자도 있고. 저희가 네. 구역을 맡고 있어요. 펭귄은 어떻습니까? 펭귄은 그 저 브랜드 가끔 가보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사육사님 따라다니고 네네, 맞아요. 그 사람을 좀 잘 따르나요? 네, 이제 알아들어요. 물범도 그렇고 누구야 하고 부르면 물속에서 이렇게 쏙 나와요. 나와요? 네, 이렇게 아련하게 인사를 해줘요. 아 진짜요? 네, 아련하게 쳐다보고요. 펭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 보육을 해서 기르면 사육사를 좀 친근하게 생각해서 그 친구들은 부르면 막 따라다녀요.
나름의 그런 그 동물들의 애정 표현 방법들이 또 있습니까? 물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각자가 있어요. 펭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애정 표현을 이제 많이 이제 부딪히려고 계속 사람한테. 이거 이 부비부비라는 부리를 거죠. 이렇게 예. 두두두두두 이렇게 해요. 아 부리를 이렇게 네, 붙여요. 부리를 이렇게 막 사람 몸에다가? 흔들더라고요. 예.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이러고. 물범 참 귀여워요. 네, 예. 물범.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이름 부르면 오는 애가 서해라는 친구거든요. 서해야 하면 와요. 네, 서해야 이러면은 잠수를 막 하다가 물 속에서 탁 나와서 이제 걔네가 하트 콧구멍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자기 이제 왔다 이런 거를 예, 일로 가면 일로 아 따라오고. 얼마나 귀여울까. 네, 귀엽습니다. 되게 머리도 좋고 귀여운 친구예요. 서야, 서예야. 아련한 눈빛이에요? 안녕하세요. 근데 물 속에서 어떻게 들을까? 밖에서 불렀는데. 다 듣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파수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뭐 저도 뭐 TV 다양한 데서 봤죠. 스펀지에서. 네, 호기심 천국 스펀지. 예. 아니 그 인터넷에 동물원 동물들이 건강 검진 받는 모습이 이제 저 공개가 돼서 화제였는데 이게 건강 검진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 이게 뭐 사자도 있고 기린도 사망여우 있고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망률도 있고. 건강 검진을 저렇게 하는군요. 네. 이제 아, 뭐 키도 저걸로 재고. 예.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뭐 백신도 이렇게 해서 맞고 아 엑스레이도 찍고 그리고 이제 체열도 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건강 상태를 좀 검진을 하는 거죠. 보셨을 때 가장 온순한 동물은 뭐예요? 제일 순한 동물은 제가 아는 걸로는 지렁이 빼고는 다 문다 그랬거든요. 기린도? 지렁이 빼고 다 문다. 다 문제 다. 네, 그만큼 그만큼 이제 다 위험하다. 예. 다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연에 예, 예. 사는. 아니 그 좀 그 사육사로 근무하시면서 좀 힘들 때도 많이 있으시고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사육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일 이제 자기가 담당했던 동물이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아. 그때가 제일 예 이게 제일 마음 아프죠. 예, 그거는 뭐. 아 그런 그 어쨌든 뭐 인간도 그렇고 언젠간 뭐 당연히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만 예. 아 그런 이별의 현장을 이렇게 좀 자주 또 목격을 해야 되니까 좀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이제 선배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육사의 발자국 수에 이제 우리 동물들의 건강과 행복이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면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얘가 좀 오래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이에요. 되게 많이 슬프죠. 적응이 안 돼요, 항상. 내가 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좀 이 친구를 좀 더 좋게 해줬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았나? 뭐 고민들이 좀 많이 있죠. 다시는 이 친구와 비슷한 친구들이 뭐 이런 질병으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게끔 또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아 뭐 좀 동물들 중에 그런 동물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떠나기 전에 미리 좀 나 떠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경우. 그게 이제 사육사의 목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표현을 했을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반응을 해줘야지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캐치를 못하면 정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